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연속기획 202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했던 3분기를 뒤로하고 최근 중국의 한일령 제재 가능성, 인바운드 회복,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수요까지 겹치면서 다시 주목받는 양상입니다.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K뷰티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성장 경로를 만들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우정 교보증권 책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화장품 죽지 않고 흐름은 살아있긴 한데 변동성이 좀 있죠.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만 보면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굉장히 랠리를 가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지금 조정받은 이유를 크게 꼽자면 사실 아시다시피 테크 중심의 수급 쏠림 외에도 이제 3분기 실적 기대치에 좀 미달하는 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하반기 들어서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업체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었던 거지, 사실 인디 업황 자체만 본다면 사실 상반기랑 하반기 둘 다 굉장히 좀 견조했던 편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좀 진행 중인데, 오히려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순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크가 조정받는 날에는 사실 화장품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일령 제재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인바운드 회복,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화장품 쪽으로 들어오면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화장품이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이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년도 K뷰티 주가 방향이 기대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내년도의 투자 포인트를 짚기에 앞서서 올해 한 해 화장품주의 방향성 리뷰를 먼저 해볼까요? 이번 연도를 사실 요약하자면 APR의 좀 독주였죠. 사실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을 좀 측정을 해봤을 때 지금 유일하게 좀 APR 정도만 코스피 대비해서 한 330%포인트 좀 상회하는 좀 흐름을 보였고, 사실 화장품 업종 지수나 개별 업체들로 좀 나눠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적게는 20%포인트, 많게는 100%포인트까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업체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업황 자체는 너무 견조한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상장사 중에서는 이렇게 뭔가 지금 뜨거운 화장품 업황을 좀 대변해줄 상장사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닥터밀락신 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런 브랜드들 사실 비상장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아누아 같은 브랜드도 비상장사지만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황 자체는 좀 견조했지만 상장사 중에 좀 차별화가 됐던 모습이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독주하는 그 쏠림 가지고 있는 몇 개 종목에 집중을 해서 화장품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았군요. 네, 브랜드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화장품 안에서도 그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찾아야겠습니다.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중국의 의존도는 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수출 실적 보면은 중국 비중이 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비중이 적지는 않지만 올해 누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중국 화장품 수출액이 20% 이상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은 아직은 좀 높기는 하지만 사실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장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 미국이랑 지금 유럽, 중동, 남미까지 지역적 확장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뭐 세포라나 얼타 같은 채널에서도 지금 굉장히 K뷰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타만 보더라도 3분기에 한 25개 정도의 브랜드를 론칭을 했는데 그중에 20개가 K뷰티 브랜드일 정도로 굉장히 K뷰티에 대한 대형 리테일러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오프라인 진출 외에도 기존까지는 사실 K뷰티가 스킨케어 중심으로 좀 수출을 확장해오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뭐 헤어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바디케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누아 같은 좀 비상장사도 이런 오프라인 채널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누아는 뭐예요? 어떤 제품이 강점이에요? 아누아는 이제 아마 올리브영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좀 클렌징 오일로 지금 굉장히 좀 핫한 브랜드고, 네. 지금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서도 탑백, 뷰티 부문 탑백 안에도 여러 개의 제품들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처음 들었어요, 아누아. 이런 굉장히 이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매출을 크게 미국에서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돼 있는 기업 대표 주자는 APR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APR 최선우주로 꼽아주셨거든요. 혹시 변동 없으세요? 여전히 APR이 제일 좋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APR 같은 경우는 올해도 너무 잘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아마존 지금 1, 2, 3위가 다 메디큐브 제품이거든요. 이제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지금까지는 지금 메디큐브가 아마존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화장품 업황을 좀 말씀드릴 때 미국의 오프라인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디큐브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부터 얼타에서 좀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타 안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는 그 얼타 안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중에서 지금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얼타 안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1위까지 할 정도로 너무 성과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2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리테일러에 깔릴 때 보통은 롤아웃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보통 이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저희가 올리브영에 가더라도 뭐 어떤 브랜드가 언제 입점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메디큐브가 얼타에 입점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 중에 메디큐브를 모르는 고객들도 좀 존재하는데, 이런 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이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도 사실 미국 오프라인 외에도 사실 유럽 진출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올해 11월 달에 영국의 틱톡샵이나 아마존 채널에 지금 정식으로 좀 론칭을 했고, 내년도에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사실 현지화 마케팅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냥 그저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마케팅의 파급 효과로 정도만 이제 유럽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현지 언어로 이제 현지 마케팅이 좀 강화된다면 이쪽에서도 좀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25만 원 수준인데 올해 한 400% 오른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이번에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던데요. 네, 지금 목표가 일단은 33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 지금 이거는 26년 EPS에 한 타겟 PER 한 30배 정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30배가 막 무리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 게, 과거에 이제 중국 시기 확장이 될 때 사실 아모레나 LG생공 같은 경우에 많을 때는 막 40배, 45배까지 사실 갔었거든요. 그리고 30배는 거의 극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아모레생공이 했던 것보다 지금 APR의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활약을 1등으로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ER 30배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목표 주가 33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주춤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기대감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3대 생산 기지를 풀 가동 중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모레 같은 경우에 사실 2023년부터 체질 개선 작업을 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중국 중심의 사업 구조가 지금 2023년부터 글로벌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북미 그리고 서구권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펼쳤고, 중국에서도 사실 많이 이제 그 아모레에 대한 관심이 좀 꺾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계속 적자 나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을 좀 턴어라운드를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사업이 미주 중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모레가 뭐 AP 본업만 봤을 때 미주에서 라네즈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라네즈 중심으로 미주에서 거의 30% 이상 성장을 했고, 지금 이미아 지역에서도 4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형 리테일러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라네즈 외에도 넥스트 라네즈로 지금 뭐 에스트라 같은 신규 브랜드들이 좀 론칭이 되면서 세포라 안에서도 지금 올해 론칭된 브랜드 중에 성과가 제일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대형 리테일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체질 개선이 됐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좀 작년 하반기부터 우려 요인이었던 게 코스알엑스의 실적 부진이었거든요. 예. 근데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가격 재정비 작업을 좀 걸치면서 굉장히 매출 감소폭이 좀 컸습니다. 지금 올해 3분기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한 30% 이상 빠졌었는데, 지금 4분기부터는 이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알엑스가 사실 최근까지는 제품이 많이 순위권에 안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뷰티 부문 탑 100 안에 지금 3개의 제품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성과가 좋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잘하고 이제 코스알엑스까지 더해지면은 충분히 좀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 인수해놓고 실적 안 좋아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세가 감지된다고 하니까 체크포인트로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앞서서 연구원님 하신 말씀 듣고 흑사자님께서 근데 왜 화장품은 상반기만 잘 가요? 이렇게 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 대답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의 업황을 대변해주는 게 대형 ODM 2사,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업체들인데, 보통 이제 브랜드사의 성수기는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하반기에 좀 많이 판매가 되는데, 보통 이제 ODM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를 먼저 생산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가장 생산량이 몰리고 이제 보통 그때 주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사실 이번 2분기까지도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3분기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순간 이제 많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이 괴리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하반기에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오프라인 시장 확대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구간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미국 외에도 뭐 중동이나 유럽, 중남미 이 세계 시장 같은 경우에 합산으로 보면 이미 미국 시장 규모, 미국 수출 규모를 뛰어넘은 상황이거든요. 지난 3년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같은 경우는 올해로 본다면 사실 미국보다 한 30% 이상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좀 본격화한다면 여기서도 수요가 좀 급증해서 K뷰티의 모멘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뷰티가 이 단순한 반짝 모멘텀이 아니라 국가별로 채널별로 확장 중인 성장 산업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체크해봤네요. 권우정 교보증권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